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DSR 예외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들어갔었죠. 전수조사 하면서 DSR 시행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전세 DSR이 추진이 됩니다. 물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DSR 포함이 추진이 된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유주택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유주택자가 대출이 많아요? 무주택자들이 대출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들이 대출이 많죠. 즉 이들이 DSR에 적용이 된다면 이들이 전세 수요로 들어올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전세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죠? 물론 더 제대로 강력하게 들어가려면 무주택자들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여력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 많이 안 받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주택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욕 많이 먹었었죠. 핀셋 규제다. 핀셋 규제죠. 그럼 유주택자들에게만 하면은 무주택자들 여력은 그대로니까 전세 가격 떨어뜨리는 것에 어느 정도 충격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충격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DSR에 걸리는 것도 아마 유주택자들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요, 전세를 못 들어가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예요. 그럼 예전에 DSR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40% 이내로 받으면서 부담이 줄어들고, 자기 자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할 수 있는 거는 점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건. 근데 그렇게 될까봐 지금 유주택자만 따로 뽑아서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 치고는 굉장히 큰 한 걸음입니다. 왜냐면은 이번 정부가 전세 시장에 대해서 돈을 계속 풀어줬어요.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전세 시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는 동안에 시중금리는 1%포인트 이상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 장관은 그거에 대한 분석을 이번 정부 잘못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요, 정권 나팔수 역할하면서 건설 마피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전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한 걸음이다. 그래서 100조 원이 넘는 전세 대출을 빼고 다른 대출에만 규제를 적용하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죠. 근데 이거에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규제를 하기 어렵다. 전세 대출 풀린 다음에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해쳐진 거죠. 이번 정권과 같은 당이었던, 전신이었던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푼 것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절대 못한다. 근데 저 전세 대출 DSR이 왜 생각보다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세대출 규제 9월 도입 추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9월부터 주택 매매 시 스트레스 DSR 적용도 강화해서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갈아타기도 어려울 전망. 자, 분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전세 자금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더 핵심이죠. 왜 주택 매매 시만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 DSR은 DSR 적용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확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이 됩니다. 1단계의 주택담보대출, 2단계의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3단계의 전 대출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가계부채 늘어나는 걸 책정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건요, 이만큼은 전세대출이고 이만큼은 주택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스트레스 DSR도 적용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그냥 DSR 도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왜냐면 전세자금대출이랑 주담대가 지금 가계부채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나가면 가계부채 한 5% 늘어납니다, 올해. 지금 추세로 늘어나게 되면은 한 7월쯤에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가계부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DSR, 스트레스 DSR 연장된다고 하고, 뭐 한국에서 8월 조기금리 인하한다, 일단 헛소문 계속 터졌죠.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7월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미 올해 상향해서 잡아놓은 경제 성장률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말에는 그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면요, 금리 인하 못합니다. 미국은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유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DSR 정도로 간보고 있는데요. 7월 한 중순, 하순 가면서 대출이 안 잡히는 게 보이면요, 시중금리 인상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통량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 부동산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는데,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도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렸고, 하나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올렸고, 인터넷 은행인 K뱅크도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을 다 올리고 있고, 우리은행 역시도 마찬가지다. 다 올리고 있다. 즉 지금 4대 은행에서 모두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인터넷 은행 역시도 올리고 있다는 소리죠. 이거는요,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2022년 11월부터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죠.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은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한도가 줄어들면 내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줄어든 한도를 더해봤자 나올 수 있는 전세 가격은 한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문제는 내 집 마련하는 주담대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았죠. 기준금리 대비로. 이거는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은행권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장 개입이고, 이거야말로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 자꾸 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좀 더 해야 되고 부자 증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집값은 안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이딴 이야기하고 뭐 빨갱이네 뭐네 하는데, 정부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은행의 금리에까지 개입해가지고 억지로 누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금리를 다뤄야 하는 한국은행에게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혹은 정부 인사들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공산당이 하는 짓이에요. 자본주의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지금 너무도 터무니없이 낮아요. 자, 전세보다 주담대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죠. 집값 떨어지는 건 일단 둘째 치더라도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물론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서 보증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이고, 자, 집값은 떨어져요? 원금 손실 날 수가 있어요? 전세금은 떨어진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금만 돌려줘요?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는데 전세가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집주인이 4억만 돌려줘요? 아니죠.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죠.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만 치지 않으면. 그래서 대출 건전성은 전세 대출이 더 높은데 주담대 금리를 억지로 누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나타난 거다. 원래 기준금리가 3.5%예요. 여기에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근데 기준금리가 3.5%인데 금리 하단이 3%가 말이 되냐, 2.8%가 말이 되냐.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부터 계속 저 모양 저 꼴이었던 거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고,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어났죠. 근데 금리 저렇게 낮춰놔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늘어나요? 저기서 더 비정상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논리를 깨가는, 기준금리가 3.5%인데 1%인 대출, 2%인 대출을 정책 대출로 내가지고 대출을 해주죠. 그게 지금 대출 받는 거에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받고 있죠. 가계부채는 정책 대출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DSR 적용하는 것도 DSR 적용하는 건데 정책 대출부터 막아야 돼요. 저출산 대책도 아니면서 저출산 대책인 척 하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국토부 장관 정신 못 차리죠. 전세값 상승은 전세 사기랑 임대차법 영향이다.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 때 빌라 보증해주면서 생겨난 거고, 임대차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다. 아직도 전 정부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 8년 차죠, 아직도. 그리고 신생아 대출이 굉장히 낮게 돼서 이것을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번 정부 건 아니다. 근데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생아 대출로 전세 과소비해서 전세 가격 올랐다고? 본인이 그 얘기 하셔놓고서 본인이 까먹었다. 전세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임명 전에 이야기를 해놓고서 전세 대출을 막지도 않고 있다. 거기에 전세 보증보험, 사실 전세 사기가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계기 중에는 지금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 같은 경우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더 안전한 전세에만 보증보험 들어가면 전세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가 되지만. 근데 임대차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왜 현실적으로 어렵냐고 했냐면요. 제도가 정립이 돼서 그랬대요. 근데 임대차법은 제도가 정립이 됐는데 요거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 변동이 심상치 않으니까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딴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추세적 상승은 아니니까 두고 보겠다 이딴 이야기는 하고 있죠. 추세적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도시기금이든 뭐 허그든 LH든 있는 자금 다 꺼내다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전세 사기가 문제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돼서 문제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당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유입이 되냐 안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전세 사기는 안 도와지죠.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상승장의 기미가 보인다면 국토부 장관은 바로 나서야 되는데 추세적 아니니까 규제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문제인 거고. 이거는 정책 대출로 억지로 밀어올린 장이고. 자, 근데 전세 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 열람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빌라 포비아가 왜 생기겠어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임대차법만 죽어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안 도와주면서 또 뭐라고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 반값에 준다. 자녀 없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974만 원이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아예 폐지하고, 그 이유는 초반에 젊은 부부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즉,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전세 지원해주고 돈 없어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뭘 전세를 잡고 뭘 하겠다 그래요.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다 부추기는 정책인데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DSR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거 첫 번째, 처음으로 전세에 대한 규제가 이번 정부에서 들어갔다. 두 번째, 가계부채를 잡는다 말만 하고 안 잡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한다. 왜냐면은 GDP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지표상으로 뜨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 라는 것은 대출 총량 규제의 가능성도 한 9월쯤에는 충분히 가능해진다. 8, 9월쯤에는.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전세시장 흘러가는 거. 금리도 올랐죠? DSR도 들어가죠? 이게 202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들이 2021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7월에 DSR 도입됐듯이 7월에 스트레스 DSR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미뤘을 뿐인 거지. 여기까지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